전영철 선임 기자 Y뉴스로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Y뉴스에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청와대는 왜 반기문 사무총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까? 이렇게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위안부 합의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용단이었습니다라고 네. 말한 그 통화 내용을 예. 왜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공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려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왜 공개했느냐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예. 외교가에서는 공개될 걸 알고 한 발언이다. 한천직 고위 외교관은 그 정도 발언을 할 때는 비밀도 아니고 공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했을 것이다. 또, 물론 사적인 통화긴 한 거죠. 개인적인 통화긴 한 거죠.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또 이번에만 공개한 것도 아니고 뭐 매년 공개를 해왔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개 자체가 문제가 되려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문제 소지는 없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인 뭐 통화 내용을 담거나 뭐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반기문 사무총장이 개인의 자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론 신년 인사 차원에서 한 거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한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신년에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신년 인사차 전화를 한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공식적인 외국 정상들과 통화할 때는 뭐 영어로 통화하고 통역을 두고 그렇게 하는데 신년 인사는 우리말로 편하게 통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통화 내용도 주로 덕담 차원, 재인사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요.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통화 내용은 신년 인사 차원의 덕담 수준이다. 이게 이제 청와대나 외교관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거기에는 구체적인 통화 내용도 담기는 겁니까? 2014년 1월 2일, 2015년 1월 2일에도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예. 통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오히려 다른 때보다 분량이 조금 적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 총장의 발언이 과연 유엔 입장에 배치가 되는 것이 그동안 유엔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인데요. 그런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의 유엔 인권위원회와 여러 위원회에서 일본의 국가 차원의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권고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가 이제 위배된다는 것인데 외교가에서는 이런 권고들은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따름이어서 유엔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 유엔 산하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한 것은 실효성 없는 오히려 권고일 따름이라는 거죠. 한 고위 외교관은 유엔에서 가장 권위 있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이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엔 총회의 결의지만 아직 유엔 총회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동안 무슨 위원회에서 이건 인권 침해, 명백한 인권 침해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일본이. 이런 얘기 한 것들은 많이 있지만 전체 공식적인 회의에서 공식 입장으로 나온 건 없다. 유엔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강제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나 유엔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당사국이 또 반대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따져보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 할 때 그때 입장하고 지금하고는 어떻습니까? 조금 달라진 거죠. 2004년 10월에 국정감사 답변에서 전쟁 시에 성적 노예 행위를 강제한 것은 국제법에 반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법적 책임을 얘기했군요. 2005년 6월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역사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진정한 이웃 간의 화해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비판적인 발언들과는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럼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이 바뀐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반 총장이 의도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게 반 총장을 잘 아는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분석이 아니라 반기문 총장을 잘 아는 사람들의 분석이 그렇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외교가에서 그러는데 반 사무총장의 별명이 혹시 만유 기름장어라는 걸 아십니까? 전 압니다.
장어가 매끄러운데 기름까지 발랐으니까 얼마나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겠습니까? 아하. 반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을 마치고 유엔 사무총장으로 영전할 때 당시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만유라는 액자를 만들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몰랐네요. 예.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예. 별명 만유. 예, 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갔기 때문에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신중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 볼 때는 뭔가 좀 요리조리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외교라는 게 탁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51대 49면은 완성한 뭐 협상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이런 반 사무총장이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올바른 용단이다.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청와대와 코드를 맞춰서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에 화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 왜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했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해도 요리조리 답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던 그 사람이 네. 왜 이 위안부 협상 이 애매하고 지금 국내에서 반발이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똑 떨어지게 올바른 용단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이건 의도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렇죠. 여기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반 총장의 이런 행보에 화답하듯 반 총장은 아주 훌륭한 후보로 새누리당으로 와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 내가 직접 영입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걸 이제 어제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뭔가의 사인이 오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Y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보죠. 네. 청와대는 왜 반기문 총장의 말을 공개했을까? 사실 이게 합의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이 국민적인 그리고 특히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반발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론에 밀리니까 반 사무총장의 발언을 공개해서 뭔가 좀 여론의 반전을 깨보자 한 게 아닌가. 한 전직 외교관은 신년 인사 차원의 통화였지만 시기적으로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개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반기문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통상 공개해왔고 위안부 문제는 대통령이 꺼낸 것이 아니라 반기문 총장이 먼저 언급했고 대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다시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일본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전직 외교관은 이번 합의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온 입장이나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다른 전직 외교관은 위안부 문제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입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말해왔지 않습니까? 다시 그 말을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철 기자의 Y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